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S 옆에 가시면은 B가 나오죠. B. 예, B. B가 B라고 있죠. B에 보면은 5.460283 나오지 않습니까? 이 B가 뭐냐면은 회기 개수입니다. 회기 개수인데 B인데 B라는 게 뭐냐면 그 회기 개수 숫자로 나타나는 그런 개수거든요. 이게 5.460283 이게 일반 회기 개수고 SEB라는 게 무슨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그 B의 회기 개수의 그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이제 B를 SEB로 나눠주면 그게 T 값이 되는데 T 값이 4.273입니다. 4.273이 돼요. 4.273. 무슨 말이냐? B를 SEB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T 값이 되는데 T 통계량입니다. 통계량 있죠? T 검증할 때 T 통계량. 그게 4.273이고 옆에 보면 베타가 있어 베타. 웬 베타냐? 베타 이게 무슨 베타 무슨 뭘까요 베타? 이 베타라는 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베타라는 건 무슨 왜 있냐면은 회의 개수의 독립 변수가 뭐 10개, 20개 들어갔다 하면은 그 10개, 20개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그런 설명력을 갖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의 개수 B는 뭐냐면은 그 상대적인 설명력하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제 설명력으로 이렇게 잡아내는 거지만은 이 상대적 설명력 베타는 뭐냐면은 그 A, B, C가 있다 하면 A를 갖다 1로 봤을 때 B가 얼마 정도 되고 C가 얼마 되고 정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 그런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0.76, 0.76이라고 나타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어떤 상대적인 어떤 그런 수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시그니피컨스 T, 시그니피컨스 T, SIGT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시그니피컨스 T가 뭐냐면은 이 T 통계량의 유의 수준입니다. 유의 수준. 자, T 통계량 유의 수준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통계량이라는 게 통계량하고 크리티컬 밸류 값을 비교해 가지고 통계량이 크리티컬 밸류 값보다 크면은 갓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얘기했습니까? 갓을 리젝트하고 기무갓을 리젝트하고 대리갓을 채택한다고 얘기해서 들었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0. T 값이 0.05보다 적으면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이 독립변수 유의적으로 통계적 유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크리티컬 밸류가 0.05보다 더 크면은 유의적이지 않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0.0037이기 때문에 이거 봐서는 5% 수준에서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왜 이게 헷갈리냐면은 이게 독립변수가 보면은 종합변수 NCNN하고 CS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CS 하나밖에 없습니다. 밑에 보면은 독립변수 하나 있겠는데 거기에는 지금 숫자가 없어요. NSM이라는 게 없고 그냥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건 그냥 지나고 다음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어떤 게 나오냐면 명목척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그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자,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어떤 척도로 사용됩니까?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준 바에 따르면은, 이게 어디 있더라? 여기인가? 여기다. 자, 364페이지 한번 보시죠. 364페이지. 364페이지 보시면은, 그죠? 종속관계에 대한 분석, 다별량 분석, 통계 분석에서 종속관계에 대한 분석을 보게 되면은 카이스큐어 분석, 분산 분석, 판별 분석, 회귀 분석 쭉 나오죠, 그게. 그죠? 거기서 회귀 분석 한번 보십시오. 회귀 분석 보면 독립변수, 종속변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독립변수, 종속변수 둘 다 계량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계량 척도. 무슨 말인지 중요해요. 카이스큐어 분석 같은 경우 비계량 척도, 분산 분석 같은 경우 비계량, 계량, 그 판별 분석 같은 경우 계량, 비계량, 회귀 분석 같은 경우 계량 이렇게 척도가 다 다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회귀 분수 같은 경우는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둘 다 계량 축도입니다. 계량 축도로 사용되는데 그런데 가끔씩 보게 되면은 독립 변수, 회귀 분석에서 독립 변수로서 비계량 축도가 등장합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경우인데 그래서 그걸 더미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더미 변수가 등장할 경우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회귀식입니다. 회귀식인데 자 여기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별로 아이스크림 판매량의 차이가 난다. 이거 의미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데 그 사계절별로 판매량의 차이가 난다. 이거 갖다 우리가 한번 회귀 분석을 통해서 알려고 한다 하면은 그렇다 하면은 독립 변수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은 네 개의 독립 변수가 들어가야 네 카테고리였던 그런 그를 대표하는 그런 독립 변수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독립 변수로서 독립 변수 몇 개가 더 들어가는 게 맞다 생각해요. 회귀 분석에서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점 척도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뭐 두 개 있어야 될까, 세 개 있을까? 이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런 걸 다루는 게 바로 이 회계식입니다. 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으면은 그죠? 변수 세 개만 있으면은 변수 세 개만 있으면은 이게 어떤 게 봄이고 어떤 게 여름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가을이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변수 세 개가 A, B, C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A, B, C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A가 제로, B가 제로, C가 제로, 모두가 제로일 경우 봄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게 봄이고 여름은 뭐냐면은 그 중에서 A가 1 제로 제로. 그다음에 가을 같은 경우는 1 제로. 겨울 같은 경우 1 모든 게 다 1 그러니까 봄이 1이냐, 여름이 1이냐, 이 가을이 1이냐 이렇게 갖다가 세 개 변수를 넣어 가지고 몽창 제로일 경우 봄이고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이걸 갖다가 1을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개로 나눠서 이제 더미 변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더미 변수를 넣은 것이 바로 이제 이 회귀 분석인데 이 회귀 분석에서 이제 그런 예를 갖다 다뤄 놓은 거죠. 다뤄 놨는데 그게 뭐냐면 로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점포 이치입니다. 점포 이치를 갖다가 그림 14-10을 보게 되면은 그 더미 변수를 갖다 회귀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도시 지역, 중소도시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대도시 지역이냐 중소도시 지역이냐 따라 가지고 회귀 변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만 있어 가지고 제로일 경우에 또는 1일 경우에 해 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그게 따라서 이제 이 회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일 밑에 한번 봐요. 표 14-5 430페이지 14-5 430페이지 14-5를 보시면은 variable LOC, CS 있지 않습니까? CS는 아까 그 독립 변수로서 고객 만족도를 이야기했었죠. 이건 그 계량 척도고 LOC가 바로 더미 변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더미 변수죠. LOC가 그죠? 대도시 지역, 중소도시 지역 이게 바로 이 더미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더미 변수를 갖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시간 디피컨스 T까지 다 구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데 자, 이 경우 한번 봐요. 베타 한번 보십시오. 베타 보면은 LO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3이고 다음에 CS 같은 경우는 0.63이죠.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값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절대적인 값은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0.54, 0.63. 그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거는 이 둘 다 설명력이 비슷한 정도의 어떤 그런 설명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피컨스 T를 보게 되면은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0.036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CS 같은 경우는 0.01, 이건 더 많이 떨어지죠. 뭐 거의 떨어집니다만 둘 다 어떻습니까? 0.05보다 훨씬 적죠. 그죠? 둘 다 0.05보다 적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듯이 로케이션도 그렇고 CS도 그렇고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독립 변수의 어떤 그런 회계식에서 독립 변수의 어떤 그런 통계적 유의도를 갖다가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계 시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건 뭐냐면 판별 분석입니다. 판별 분석. 판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얘기할 게 뭐냐면은 또 이제 판별 분석 말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요인 분석이 나오죠. 예. 판별 분석, 요인 분석에 대한 얘기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 분석은 뭐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가지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서 한번 이거 364페이지 한번 돌아서 봅시다. 자, 판별 분석은 어떠냐면 판별 분석 앞에 분산 분석 있죠, 그렇죠? 분산 분석의 독립 변수는 캐드가 비계량 척도고 종속 변수는 계량 척도예요, 그죠? 그런데 판별 분석은 뭐냐면 분산 분석을 완전 거꾸로 한 겁니다. 거꾸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분산 분석에서의 어떤 그런 독립 변수 척도가 독립 변수 척도가 비계량인데 이거는 종속 변수 비계량이고, 그리고 분산 분석의 종속 변수가 계량인데 이게는 독립 변수가 계량입니다. 그러니까 비계량, 계량을 계량, 비계량 거꾸로 위치를 바꾼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판별 분석인데,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바꿨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판별 분석 우리가 어떤 때 가장 많이 쓰냐면은,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게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줘 라고 이렇게 여러분 은행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경우에 은행은 여러분이 어떤 그런 뭘 보고 이제 그 갖다 돈을 빌려줄 건가 안 빌려줄 건가 그렇게 결정